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뵙네요. 네. 혼행 전문가 재난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에이, 걱정됩니다. 2달 동안 못 봤던 거 한꺼번에 많이 봐야죠. 네. 연속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제 기억에서 생생하게 나와서 더 재밌게 예.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몇 주 걸러서 이렇게 전달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는 대략적으로 훑어봤고 네. 오늘은 또 자세히 훑어보니까 네. 재미가 다르죠. 그렇죠. 일단 어쨌든 박 PD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첨언해 주시면 더 알찬 방송이 되겠네요. 네, 네.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이 심한지 아닌지.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 여행지를 소개하는 게 정말 감정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팩트도 있지만 그냥 아름다웠는데 얼마만큼 아름다웠던 건지. 근데 일단 무지하게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건 제 선에서 아름다운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소개해드린 여행지를 들으실 때마다 좀 객관성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여행지를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령 지난번에도 제가 스위스는 저에게는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제가 그리스를 갔다가 스위스를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들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있고 그렇고 또 제가 일단 뭐 150개의 도시를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갔으니까 조금 더 그래도 여긴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객관성은 다른 분들보다 1%는 더 되지 않을까요? 아유, 네. 1%가 뭡니까? 네네. 한 100%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글루미 선데이 설명하실 때 네. 제가 만났던 가이드분은 남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여기서 글루미 선데이 찍었어요. 이게 끝이야. 근데 제나님은 여주인공과 네. 그 세 남자의 그 맞아요. 절절한 사랑 이야기, 비극, 그리고 그 도나우 강가에 비춰진 그들의 어떤 슬픈 네.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 여성분들이 다르죠. 감성적이다. 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제발- 경험이 없었나요? 글루미 선데이의 전체 맥락은 세 남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난님한테도 세 남자를 호령하던 예. 그게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재난님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다페스트는 가이드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현지 가이드를 좀 많이 이용들 하세요라고 많이들 매번 얘기를 해요. 예. 뭐 혼자 가시더라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다페스트를 갈 때는 그냥 혼자 가고 싶었고 혼자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하게 보낸 시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아하. 멍하다라는 시간이 진짜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위기와 저의 경험으로는 그냥 가기 전에 읽었던 그냥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대한 내용들밖에 없었고 제일 큰 거는 글루미 선데이가 제일 커다란 임팩트였기 아하. 때문에 거기 나왔던 그 영화 장면과의 오버랩 그리고 또 부다페스트가 갖는 이 슬픈 역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자꾸 느끼다 보니까 예. 멍 때렸던 시간들이 꽤 돼요. 헝가리까지 가서. 네.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직도 기억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가이드를 통해서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면서 설명 들었던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들의 아픔과 또 지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좀 알고 가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다페스트는 그냥 짠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다페스트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가셨는지 네. 그걸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짠한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부다페스트가 왜 매력적인가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예.
도나우 강변의 진주, 뭐 도나우 강의 장미, 동유럽의 파리 이런 찬사를 계속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 혹은 여러 정권으로부터 그 점령당했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특이하게도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이 원래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또 이질감, 역사적 배경 자체가 이 두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별개의 도시를 마치 두 나라를 그냥 한꺼번에 본다라는 느낌. 그래서 분위기도 부다 지역하고 페스트 지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어허. 어제 이제 부다는 왕궁이 있다. 네. 이제 왕족들이 살았던 곳 같은데 왕이 살았던 왕궁이 있고 또 유명한 요새 지역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 왕궁을 지키는 그리고 이 부다페스트 지역 자체를 지켜야 하는 그런 요새 그런 거 그리고 성당 뭐 전반적으로 건축 역사적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다 지역이 사실 관광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 페스트 지역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예. 그냥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부다 지역은 이 부다페스트의 역사라든가 그런 어떤 중후한 그런 무게감 있는 지역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왕궁이 있고 부다 성이 있고 겔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언덕 그리고 마차시 사원, 뭐 어부의 성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한 가지 하나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사랑하는 곳부터 가셨겠네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박피디님도 아마 처음으로 올라가신 게 겔레르트 언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저는 네. 어딜 가긴 갔는데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가이드랑 갔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패키지를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이랑 갈 때는 저도 즐깁니다. 왜냐면 제가 준비를 이제 저 혼자 갈 때는 당연히 혼자 준비하는 건 상관없는데 가족들이 함께 갈 때는 혼자 준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저 또한 예를 들어서 태국을 저 혼자 먼저 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어딜 갔다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하. 설명도 무지하게 많이 듣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예. 하나도 남지 않아요. 아하. 버스 시간 맞춰야 되거든. 네. 그리고 후딱 보고 후딱 빨리 네. 버스 타야 맞아요. 되고 또 뭐 이렇게 쇼핑 뭐 이런 거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베개 사러 가야 되고 뭐 아하, 쇼핑. 옷 사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혼행이나 아니면 자유여행이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았던 곳 아마 부다페스트를 찾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겔레르트 언덕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220m의 작은 언덕인데요. 거기에 옛성의 유적이라든가 또 거기서 페스트 지구를 바라보는 그 전망이 매우 아름답고요. 예. 또 하나 왜 중요하냐면 이 언덕에는 바로 헝가리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담아있는 시타델라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식민지 통치 시절에 독립운동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감시를 했던 요새였어요. 세계 2차 대전 때는 독일군의 요새로 또 포로 수용소로 각가지 점령당했던 그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새 벽에 보면 예. 총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 또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것들이 크게 있는데 동상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요. 거기가 여기였군요. 어허. 그래서 그 헝가리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를 다 떠나서 그냥 보면 짠해요. 그냥 옛날의 그 모습, 옛날에 감시받던 그 시대 혹은 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버텨야 했던 그 아픈 어떤 방어의 지역들 뭐 이런 예.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볼 게 많죠. 일단 겔레르트 언덕은 그래서 가볼 필요가 그러니까 아픈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고 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다페스트가 거의 폐허되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커다란 갤러리로 요새 지역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폐허가 됐었던 거 뭐 다리고 뭐고 막 다 끊어졌던 그때 거의 그냥 뭐가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한 도시가 70% 정도 파손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네. 예,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헝가리인들의 의지 이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짠해요. 또 짠하다는 얘기를 또 하네. 아하. 네. 저는 여기 올라갈 때 있었던 레스토랑들이 어머. 좋았다 이런 기억이 나요. 네. 뭐 짠한 거 이런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뭐 맛있는 거 먹었나 보네요. 확실히 감성이 모자라. 같은 여행을 하고도 다른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레스토랑도 의미가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레스토랑이 있었던 데는 아마 왕궁 쪽으로 가서 있었을 거예요. 갤럭시 언덕에는 그런 레스토랑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검증한다더니 네. 오히려 검증을 방해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는데 아마 성 쪽이었을 것 같고요. 예. 저도 너무나 아름다운 갤럭시 언덕에서 조금 더 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왕궁이 나옵니다. 부다 성에 있는 부다 왕궁인데 예. 13세기에 지어졌고요. 오. 일단 이국면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성기 시절 빈과 함께 합스부르크 제국의 공동 수도였던 그 부다페스트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되죠. 그 이후에 또 공산주의 통치 시절에도 건물 대부분이 이 왕궁이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짓죠. 그래서 이게 다 복구한 거예요. 아하. 지금은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실내 장식을 현대식으로 바꿨다고 하고 지금은 역사박물관, 국립박물관 또 국립도서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바로 아이리스의 촬영 장소기도 했어요. 드라마요? 예, 부다 왕궁이요. 예. 아하. 이걸 안 봤어. 예. 아이리스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병헌이 이제 아마 그때 북한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총격전이 있었던 예. 그게 이제 부다 왕궁. 아이리스는 너무 오래됐죠 드라마가. 실은 저도 안 봐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하지만 그때 부다페스트가 살짝 떴어요. 여기가 아하. 왜냐면 드라마에 한번 나오면 여기가 어딘가 그쵸. 이렇게 하는데 예. 부다 왕궁이 지금 뭐 국립도서관이니 여러 가지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고 성 곳곳에서 또 공연도 많이 열려요. 예. 제가 갔던 날에 무슨 비어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파티를 즐기는데 너무 낭만적이었고 그리고 밑에 레스토랑에서 이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니 동유럽 국가들이 맥주가 맛있기로 유명한데 헝가리도 맛있나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 기술이 원래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맥주라고 하면 체코 프라하에서 먹었던 벨벳 맥주가 전 최고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체코가 홉을 가공하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버드와이저가 원래는 그 체코 거였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기술을 지금 이제 버드와이저를 아마 미국에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기술 네. 맥주 기술을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그게 원래는 체코 거였고 그만큼 맥주로서는 저는 체코를 따라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헝가리 맥주는 조금 맛이 없다. 헝가리 맥주는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예, 안 나요. 그래서 뭐가 맛있었다, 맛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예. 근데 동유럽권 원래 자체가 맥주가 워낙 묵직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다성 말고 또 어떤 거 보셨나요? 부다성에서 조금 더 나오면 마차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예. 정식 이름은 성모 마리아 대성당인데 그 남쪽 탑에 마차시 왕가의 문장과 또 그의 머리카락이 보관돼 있다고 해서. 머리카락이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찌됐든 이게 안 썩고 남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예. 근데 여기가 유명한 건 딴 게 아니라 교회 지붕입니다. 네. 아마 박PD님도 기억하실 텐데 화려한 도자기 타일 기억. 저는 동유럽 갔을 때 다 타일로 타일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유독 아름다워요. 제가 봤던 예. 그 교회, 그러니까 대성당의 지붕에 가장 화려했던 도자기 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로 사용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하. 그게 이제 남아 있죠. 그 화려한 이슬람의 어떤 그런 문화가. 그렇죠. 동유럽 대부분이 다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네네.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갑자기 스콜이 내려서 소나기가 내려서 막 성당에 들어갔던 기억.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느닷없이 경험했던 그게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아름다운 지붕을 보고 이 성당 자체가 매우 아름다워요. 1015년에 건축이 됐고 지금까지 뭐 역대 국왕의 그 결혼식과 대관식 장소로도 사용될 만큼 매우 아름다운 곳이고 화려해요. 예. 그래서 거기를 막 이렇게 밖에서 보다가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들어갔던 기억이 났는데 그만큼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예. 막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 비 오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지붕으로 유명한 마차시 성당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부다성에서 보셨나요? 그 전반적으로 부다 지구 어느 곳을 봐도 부다페스트 전경을 구경하기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부의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어부의 요새요? 네, 이름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네. 중세 시대에 이제 어부들이 뭐 동업자 조직, 길드를 조성해서 살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예전에는 어시장도 열렸다고 하는데 예. 일단 여기서 바라보는 다뉴브 강과 시내 페스트 지역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 부다페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네. 아마 부다페스트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 나오는 게 국회의사당인데 그렇죠. 예. 그걸 어부의 요새에서 바라보면 사이사이 건물 사이로 비춰진 절경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어부의 요새에서 아무 때나 사진을 찍어도 너무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인생샷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성이 뾰족뾰족하게 이제 해리포터 마법 모자가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뾰족하고 예쁜 성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아, 이 성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왜냐하면 마차시 성당 재건축을 담당한 건축가의 작품이래요. 이 어부의 요새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하는 것은 여기서 거리의 악사들이 헝가리 민속악이나 팝송 등을 바이올린으로 막 연주를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헝가리의 음악이 조금 구슬퍼요. 한참을 봤던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릴 때까지. 또 그날 하필이면 저는 이렇게 여행 운빨이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불꽃놀이를 했어요. 불꽃놀이요? 네. 그래서 어부의 요새에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불꽃놀이는 8월인가 그때 뭔가 이렇게 헝가리 뭐 무슨 주년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 제가 갔던 6월에 왜 했는지 아직도 제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니 제라님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얘 왔다 한번 좀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부의 요새에서 또 멍 때린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헝가리 관광청에서 알거든. 제나가 왔구나. 네. 예. 아니 그러면 그 멋진 사진을 제나님의 블로그에서 혹시 볼 수가 있나요? 헝가리 부분이요? 네, 볼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좀 통합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올렸기 때문에 어부의 요새도 있고요. 있죠. 네, 아하. 어부의 요새에서 희한하게 포즈 잡은 것도 있고 어떻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 있게 괜히 뭐 멋있는 척하면서 찍은 건데 아하. 어쨌든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사진글 좋은 걸 가지고 못 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예. 작업을 많이 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멍 때린 시간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이 부다페스트에서 힐튼 호텔에서 묵었었는데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힐튼이 돈을 엄청 써서 문화유적지 위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티가 안 나요. 그게 호텔이라는 거가 티가 안 그렇죠. 난다는 조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다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유물이나 건축물밖에는 없어요. 저 또한 나중에 저도 찾아봤던 거거든요. 저게 무슨 건물이지? 그 어부의 요새 바로 앞에 힐튼 호텔 있잖아요.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현대식 건물이 희한하게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간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묵으셨어요? 제가 좀 매력이 있죠. 네, 거기는 그 호텔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세계적인 호텔 힐튼 호텔이었던 거예요. 저도 왜 저게 뭐지?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이긴 한데 대형 간판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호텔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나중에 누군가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호텔이라는 거예요. 힐튼 호텔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호텔이면 좀 알려야 되지 않나 본인들을? 나는 힐튼 호텔이다 뭐 이런 걸 좀 알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더니 건축 당시에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일단 주변 경관과 전혀 띄지 않도록 세워진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에 의하면 이 호텔이 들어설 당시에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반드시 주변 건물과 높이나 외관의 분위기에 어울릴 것 그리고 헝가리인이 설계할 것을 건축 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호텔이 뭐 부다페스트 지역에 많이 있지만 이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도 제한도 있어요. 부다페스트는. 예.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는데도 그러니까 누구 이상은 뭐 몇 미터 이상은 짓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힐튼도 대단했고 그것을 그렇게 가이드를 세게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헝가리의 이 노력들이 지금의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또 이
어그리 코리안인지 아니면 저희들만의 이제 어그리한 건지 저는 이 어부의 요새를 그 일행들과 캔맥주를 들고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한 캔씩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부의 요새에도 예쁜 카페가 있어요. 그 안에. 네. 예. 그 카페는 꼭 한번 다들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대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것이니까 뭐 이렇게 좀 험하게 있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은 좀 한 소리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의 그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대한 매너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저였나 본데? 지금 사과하세요. 혹시 언제? 그래서 그래도 낙서는 안 했어요. 네네. 낙서 정말 낙서도 너무 많이 하시고 그 어떤 그 멘탈로 그런 걸 하실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낙서? 그러니까요. 분들 조금 아쉽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 가끔 이제 이런 거 보다가 한글 보일 때 너무 도망가고 싶죠. 예. 그래서 아니 낙서하려면 일본어로 해놔야죠. 어쨌든 힐튼 호텔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저는 너무너무 그래서 그 뒤로 힐튼 호텔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최대한 찾아서 한 거지만 이게 힐튼의 그거였는지 부다페스트의 정말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뚜렷했던 건지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고 자기를 숨기면서 이렇게 같이 뭐 그걸 조화롭게 있는 것 자체가 물론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찾아가는 거겠지만 예. 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힐튼 호텔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잡았어요. 그것도 좀 기억이 나요. 네. 아마 페리스 힐튼 할아버지였겠죠. 그 할아버지가 네. 여기를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아름답죠. 야, 우리 힐튼 호텔도 이런 자연 경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한 곳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그랬구나. 관철시켜라. 그래서 그랬구나. 헝가리 정부에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다 들어준 네. 거군요.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위치에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부다 지역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페스트는 그냥 패스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패스트 지역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예. 일단 아까도 부다 지역에서 패스트 지역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부다는 어떻게 보냐? 부다 지역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단 국회의사당이 보통 부다페스트 하면은 대표적인 사진이 국회의사당 사진과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왕궁, 그러니까 부다 지구를 바라보는 페스트 지역에서 부다 지구를 바라보는 컷인데 이 컷은 박 PD님이 어제 말씀드려 주셨던 것처럼 유람선을 타시면 됩니다. 네. 한 1시간 반 정도 돌 수 있는 건데 아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있는 내내 탔어요. 그러니까 어이? 낮에도 타고 밤에도 타고 해질녘에도 타고 그래요?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좀 비쌌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두 번 탈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요? 기억엔 그래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끊으면 뭐 저녁에도 타고 낮에도 타고 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끊어서 계속 탔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낮에도 보고 싶었고 음. 해질 때도 보고 싶었고 밤에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세계적인 이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그 도나우 강의 그 아름다움을만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여기에 지불을 하고 시간을 내서 온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가서 파리에서의 바토무슈 타는 것도 엄청나게 아름답겠지만 그거에 비하면은 곱절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이 배에서 이제 밤에 탔다고 했잖아요. 네. 감성이 물씬 돋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샹송을 거기서요? 휘파람으로 불었거든. 근데 옆에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오 그레이트 이러는 거예요. 김생민이 거기서 그걸 듣고 따라한 것 같아. 왜 또 갑자기 좀 그래요? 정말. 예. 정말 그만큼 절로 감성에 취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다리가 8개 정도 되는데요. 그게 밤에 되면 그 다리마다 조명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유람선을 타면 부다 지역을 볼 수 있고 페스트 지역의 대표적인 뭐 국회의사당이라든가 페스트 지역 그리고 세체니의 그 아름다움 정말 각양각색의 각도에서 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거는 절대로 잊지 말고 뭐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석양 해질녘에 한번이라도 타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유람선을 타면서 한번 빵 터진 게 갑자기 저는 하롱베이에서 배 탔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나요? 근데 왜냐면 거기서는 회를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회 안 파나? 그냥 간식거리만 팔았던 거로 기억이 네. 나는데요. 그 맥주 어류는 팔았고. 안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람선이 제법 커요. 그래서 밖에서도 나가서 볼 수 있고 저는 그때 맥주 한 병하고 과자를 이렇게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밝다 보니까 조명이 우린 시커멓게 나와요. 사진 찍으면 셀카 찍으면 이렇게 그런 것들 잘 조절해서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찍고 나면 자기 얼굴이 없으니까.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람선에서 이제 어디로 내립니까? 유람선으로 한 바퀴 돌고 그냥 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랬었으니까. 예. 아마 정착지가 있었을 텐데 예. 저는 다시 원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숙소가 거기였기 때문에 스타트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루트까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쉬지 않고 갔던 거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돌고 1시간 반 동안의 코스였기 때문에 예. 제법 긴 코스여서 꼭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면 패스트 지역은 어떻게 갑니까? 패스트 지역은 부다페스트는 도보 여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잘 발달이 돼 있긴 한데 저는 계속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아하. 패스트 지역도 이제 다리를 건너서 세치니 다리를 건너도 되고 에리제베르트라는 다리도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것도 글루미 썬데이에 나왔던 다리인데 세치니 다리 못지않게 아름답긴 해요. 그런 다리를 건너든지 다리를 일단 건너서 오면 그냥 패스트 지역이 시작되는 거죠. 패스트 지역은 말씀드렸던 부다지구라는 다르게 신시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상업과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 번화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러니까 동서양의 그런 이제 교모하게 섞인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재밌는 지역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국회의사당 얘기 네.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죠. 제가 한 몇 번 지금 3번째 말씀드린 건데 부다페스트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이제 세체니 다리이기도 하지만 사진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국회의사당인데 이 국회의사당이 정말 아름다운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국회의사당이. 그죠. 예. 그래서 국회의사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영국의 국회의사당. 예. 빅벤 있고 예. 이런 부분. 거기에 그거 다음이래요.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회의사당이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17년 동안 만들어졌고요. 오. 그 정교함과 멋스러움이 건물 안팎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국회의사당 안은 가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어 코스가 있어서 신청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안에가 골드 계열로 진짜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 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바깥 모습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서 예. 야경에 좀 많이 심취했던 것 같고요. 국회의사당이 좀 중요한 이유는 김춘수 시인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그래요? 이런 네. 게 있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전 처음 들어보는데. 아 정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이렇게 외운다는 건 아니지만 좀 대표적인 뭐 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저는 부다페스트를 뭐 조금 더 친숙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그 배경, 그 시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코슈트 광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956년 혁명 당시에 부다페스트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소련군의 철수랑 헝가리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연자 데모를 벌이다가 소련군의 총탄에 쓰러져 간 곳이래요. 아. 그래서 헝가리의 민주의회 정치의 현장으로 유명합니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헝가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눈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 국회의사당이고 또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곳이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헝가리 전체 영토에 비하면 국회의사당이 제법 큰 편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잘 나갔던 당시 이중왕국 시대에는 거대한 영토였고 그에 맞는 크기였지만 지금은 많이 쪼그라진 상태에서는 좀 크다는 느낌 받지만 이게 뭐 지금 엄청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건물도 이쁘고 크면서 또 이 주변에 트램이 돌아다니니까 좀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거기는 일단 부다페스트 쪽에서도 엄청 메인의 핵심 관광 장소로 지금 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국회의사당 규모가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예. 부다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이 패스트 지역은 고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예. 국회의사당도 아마 96m 높이가 그리고 그 원래는
부다페스트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가 45m를 넘으면 안 된대요. 예. 네, 물론 시 외곽은 65m로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45m를 높이는 건물이 없는데 예. 그 중에 페스트 지역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고 성 이슈트반 대성당이 있고 헝가리 경찰 본부가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 곳에 가면 그 뭐 성 이슈트반 대성당의 그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정말 페스트 지역이 평야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예, 예. 지금 얘기해주신 성 이슈투반 대성당 이게 어떤 곳인가요? 기독교를 헝가리에 전파한 위험으로 기독교의 성인으로 추대된 이슈투반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부다페스트 최대 성당으로 지금 받고 있고 50년에 걸쳐서 완공됐다고 해요. 이 또한 이 교회 탑 또한 96m로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숫자인데 왜 96m여야 되나? 헝가리가 건국된 해가 896년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96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더 이상 높이 지을 수 없게끔 규제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근데 앞에 8은 좀 섭섭하겠네요. 그렇다고 896m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89m 6cm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 그것도 그런. 예.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올리다 보니까. 근데 여기 성당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성 이슈투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보면 이 성 이슈투반에 엄청난 커다란 동상을 볼 수 있는데 예. 주제단의 뒤쪽에 가면 성 이슈투반에 오른손 미라가 있어요. 오른손 미라. 손만 있는 거예요? 네, 신성한 오른손 예배당이 있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아니 왼손은 어디 갔어요? 그거 제가 내용을 알았는데 어찌됐든 오른손이 있는데 예. 신기해요 정말. 그냥 오른손이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든 너무 신기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스위스에서 영혼에게 감동을 주는 그 저기 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 미라를 봤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거 보기 전에 저는 미라라는 걸까 뭐 물론 오른손이었지만 그때 본 충격이 와 그 손 미라가 있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들 많이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신성한 오른손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오고 그 성당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성당 위쪽에 도무로 올라가면 페스트 지역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좀 힘드시더라도 올라가셔서 꼭 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 제한 때문에 페스트 지역 자체가 다 납작납작 이렇게 낮은 지역으로 있어서 쫙 펼쳐져요. 그래서 사진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아하.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아까 페스트 지역에 재래시장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 재래시장이 어떻게 볼 게 많나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제가 이 성 이슈투반 대성당 근처에서 꼭 빼놓지 않은 지금 이제 음식 얘기를 넘어갈 것 같아서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근처에 장미 아이스크림이라고 있어요. 성 이슈투반 대성당 근처에 좀 워낙 유명해서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정말 장미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젤라또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진짜 꼭 그거는 맛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멀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뭐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게 이거 어디서 봤는데라고 했던 게 명동에도 똑같이 뺏긴 게 있더라고. 명동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몇 개는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장미 아이스크림은 그거였던 건데 정말 장미처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먹기가 너무 아까웠던 그렇죠. 그래서 사진 찍느라고 정신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가셨을 때 그거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젤라또 맛도 정말 최고고 일단 이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재래시장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레이트 마켓 홀이라고 해서 부다페스트 중앙시장이라고 불려지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일단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고요. 근데 재래시장인데 건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영국 다이애나비나 뭐 오스트리아 요제프 황제도 방문을 했을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맞나 할 정도로 건물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3층까지 빽빽하게 가게들이 막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은 모르는데 또 거기 너무 이렇게 뺏기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헝가리 그쪽에 가면 식자료를 많이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향신료나 뭐 기념품이나 뭐 식료품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이 사는데 없는 게 없는 중앙 시장인데 저는 예. 거기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어차피 혼행족이고 저는 체리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나라만큼 체리가 비싼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리 싼 데를 그렇게 사랑해요. 포도랑. 그래서 체리는 무조건 사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아. 그래서 여기 갔을 때도 역시나 체리가 팔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싸서 샀는데 그게 나중에 먹어도 끝이 없어서 그래요? 한동안 짐이 돼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물가가 싼. 그래서 아하. 그 재래시장 가셨을 때 재미난 거 이렇게 많으니까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았었는데 전 짐이 일단 첫 번째 스타트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걸 살 수는 없었고 소모되는 걸 사다 보니까 체리를 구입했는데 봉다리 하나를 계속 들고 비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예. 박물관 가는데도 막 맡겨놓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또 먹고 막 아하. 길거리 계속 지나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그 씨 때문에 아무 때나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얼마나 귀찮았는데 그 체리 좀 먹겠다고 아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체리 말고 다른 음식은 안 드신 거예요? 다른 헝가리 음식 전반적으로 전 나쁘지 않았고 예.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굴라시라고 있어요. 굴라시. 예, 예. 그래서 헝가리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자 대표적인 건데 고기랑 야채랑 이제 약간 그냥 그러니까 비프 스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서 예. 많이들 드실 겁니다. 음식 부분도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부다페스트 가면 절대로 빼놓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저는 아시죠?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가이드가 이거는 쏙 빼놨네. 아 이거는 빼면 안 되는데요. 바로 온천입니다. 예. 아니 헝가리 사람들도 온천욕을 즐겨요? 네, 온천이 도시 전역에 100개나 있대요. 오. 와하. 네. 저도 너무너무 매치가 안 돼서 예. 온천이라고 하면 왠지 일본이나 뭐 이런 데일 것 같고 뭔가 그렇죠. 다를 것 같은데 왜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2세기 무렵에 이곳까지 진출했던 로마인들이 온천을 개발을 했고요. 어허.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천 문화가 그렇게 발달을 했대요. 아하. 그리고 터키 지배 시대인 1969년에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영국인들이 10개 온천장이 있다고 기록까지 남겼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 원래 이렇게 오래전 2세기 무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됐을 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온천이 있다고 해서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로마나 터키인들이 원래 그런 거죠. 목욕에 네. 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개발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지배 시대 동안.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나님도 온천욕을 즐기신 거예요? 당연히 갔죠. 예. 관광객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게 예. 바로 이제 세체니 온천과 겔레르트 온천인데 제가 이 두 곳을 다 가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온천을 실제적으로 한 것은 이제 세체니 온천이 훨씬 더 유명하기 때문에 아하. 그쪽을 갔고 겔레르트 온천은 그냥 구경만 들어가서 이제 완전 안까지는 가지 않고 어떤 모습인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죠. 아하. 세치니 온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커요. 3개 야외 온천장과 15개의 실내 온천장을 갖춘 유럽에서 가장 큰 온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 온천은 지하 1000m에서 뽑아 올리는 온천수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예.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온천과 물놀이를 즐기는 그냥 워터파크. 그러니까 진짜 커다란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 워터파크라고 생각하시면 캐리비안 돼요. 베이. 네네 그런 뭐 물론 놀이기구 이런 건 없지만 예. 그러니까 커다란 온천장이 있고 내부에는 이제 약간 목욕탕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끔 좀 온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못 하시고 수영복 안 가져가시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수영복을 가져갔거든요. 온천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못 가셔도 뭐 충분히 빌리셔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온천이 그러니까 유럽풍 이 건물이잖아요. 어차피 부다페스트도 유럽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온천장이 되게 고풍스러운 건물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온천장 생각하고 워터파크 생각하면은 현대적인 건물인데 이게 너무 예쁘다 보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아하. 그래서 저도 마지막 일정으로 이 온천을 넣어놨었는데 예. 피로를 풀기엔 진짜 좋았던 것 같고 그때 한국 남자분들을 2분을 봤는데 예. 보통 부다페스트는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것도 온천장에서. 예. 그래서 그냥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국 사람 없는 데로 잘 찾아다니는데 예. 아 이게 진짜 유명하긴 한가 보다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아하. 그 두 남자들과 뭐 썸씽은 없었어요? 아니요 그 막 학생
같았어요. 그냥 대학생 같았었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이 일단 물론 제가 더운 6월에 갔긴 했지만 따뜻하니 피로 풀기에는 정말 마지막 일정이었기 때문에 피로 풀기에는 정말 좋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거 싫다 좀 고급진데 좋다라고 하시면 갤레르트 온천 아까 말씀드렸던 갤레르트 언덕 밑에 있는데 호텔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비용도 아마 좀 더 셌던 것 같은데 거기를 가시는 것도 제 사진을 보니까 훨씬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체니 온천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좀 거리는 있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웅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헝가리를 빛낸 영웅들을 기리는 광장인데요. 가보셨죠? 예.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국부였던 성 이슈투반 왕을 포함해서 14명의 위인들의 동상이 멋지게 커다랗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보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감흥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에 있는 술집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아는 사람을 만난 거. 저는 그게 더 감동이었어요. 그게 여행의 묘미죠. 야, 어떻게 한국에서도 못 본 놈을 여기서 만나나? 친구분이셨군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영웅 광장이다 이렇게 해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헝가리인들한테 의미가 있고 저희는 그냥 일반 그냥 동상이 커다랗게 14개의 동상이 있는 그냥 하나의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냥 일정이 안 되면 굳이 그건 사진으로 충분히 케어가 되니까 패스해도 되는군요. 네, 패스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야경이나 아니면 부다 지역 쪽으로 가서 보시는 부분들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온천을 더 즐겨도 되고요. 그것도 좋고요. 그러면 오늘도 부다페스트 여행 잘 다녀온 것 같은데요. 동유럽 여행 이게 끝인가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동유럽의 색다른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하셨군요. 왜냐하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많은데 아마 오스트리아가 되지 않을까. 오스트리아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도 많고 그래서 아마 체코나 이런 쪽은 많이들 가보셔서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많은 얘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아니 지난번에 2달 만에 나오셔가지고 답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여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또 조심스럽고 그 사이에 또 갑자기 동유럽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거나 왜냐하면 제가 4, 5월에 계획하고 있는 그 여행이 일정에 겹치게 되면 또 거기로 갑자기 가야 되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은요 4월 여행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뵙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한 번은 더 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바쁘시겠지만 좀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다페스트를 소개해드리면서 되게 추억에 많이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제 하면서 부다페스트는 제가 혼자 동에서 서로 횡단을 했던 그때 첫 번째 도시였고 처음 가보는 거였고 그래서 기억에 되게 많이 오래 남았던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여서 누구나 같은 심정일 거예요. 네. 부다페스트는 한번 가면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선뜻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돈과 이 시간이라면 이탈리아를 가는 게 낫지 아니면은 스페인을 가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유럽권은 워낙 오밀조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헝가리만 부다페스트만 가라는 게 아니라 체코나 가까이 있는 오스트리아나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여행지 같이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뵙네요. 네. 혼행 전문가 재난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 지겨워하시진 않을까 아이, 걱정됩니다. 2달 동안 못 봤던 거 한꺼번에 많이 봐야죠. 네. 연속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제 기억에서 생생하게 나와서 더 재밌게 예.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몇 주 걸러서 이렇게 전달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는 대략적으로 훑어봤고 네. 오늘은 또 자세히 훑어보니까 네. 재미가 다르죠. 그죠. 일단 어쨌든 박 PD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뭐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첨언해 주시면 더 알찬 방송이 되겠네요. 네, 네.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이 심한지 아닌지. 예.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 여행지를 소개하는 게 정말 감정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팩트도 있지만 그냥 아름다웠는데 얼마만큼 아름다웠던 건지. 근데 일단 무지하게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건 제 선에서 아름다운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소개해드린 여행지를 들으실 때마다 좀 객관성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여행지를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령 지난번에도 제가 스위스는 저에게는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제가 그리스를 갔다가 스위스를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들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있고 그렇고 또 제가 일단 뭐 150개의 도시를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갔으니까 조금 더 그래도 아 여긴 정말 최고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객관성은 다른 분들보다 1%는 더 되지 않을까요? 아유, 네. 1%가 뭡니까? 네네. 한 100%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글루미 선데이 설명하실 때 네. 제가 만났던 가이드분은 남자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지 그냥 여기서 글루미 선데이 찍었어요. 이게 끝이야. 근데 제나님은 여주인공과 네. 그 세 남자의 그 맞아요. 절절한 사랑 이야기, 비극 그리고 그 도나우 강가에 비춰진 그들의 어떤 슬픈 네.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 여성분들이 다르죠. 감성적이다. 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제발- 경험이 없었나요? 글루미 선데이의 전체 맥락은 세 남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라님한테도 세 남자를 호령하던 네. 그게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라님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버드와이저가 원래는 그 체코 거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기술을 지금 이제 버드와이저를 아마 미국에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기술 네. 맥주 기술을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그게 원래는 체코 거였고 그만큼 맥주로서는 저는 체코를 따라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헝가리 맥주는 조금 맛이 없다. 헝가리 맥주는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예, 안 나요. 그래서 뭐가 맛있었다, 맛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예. 근데 동유럽권 원래 자체가 맥주가 워낙 묵직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다성 말고 또 어떤 거 보셨나요? 부다성에서 조금 더 나오면 마차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예. 정식 이름은 성모 마리아 대성당인데 그 남쪽 탑에 마차시 왕가의 문장과 또 그의 머리카락이 보관돼 있다고 해서. 머리카락이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찌됐든 이게 안 썩고 남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는데 예. 근데 여기가 유명한 건 딴 게 아니라 교회 지붕입니다. 예. 아마 박피디님도 기억하실 텐데 화려한 도자기 타일 기억. 저는 동유럽 갔을 때 다 타일로 타일이- 돼 있어가지고 아 잘 근데 모르겠어요. 유독 아름다워요. 제가 봤던 예. 그 교회, 그러니까 대성당의 지붕에 가장 화려했던 도자기 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로 사용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하. 그게 이제 남아 있죠. 그 화려한 이슬람의 어떤 그런 문화가. 그렇죠. 동유럽 대부분이 다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네네. 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갑자기 스콜이 내려서 소나기가 내려서 막 성당에 들어갔던 기억. 그러니까 이게 여행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느닷없이 경험했던 그게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아름다운 지붕을 보고 그 이 성당 자체가
매우 아름다워. 1015년에 건축이 됐고 지금까지 뭐 역대 국왕의 그 결혼식과 대관식 장소로도 사용될 만큼 매우 아름다운 곳이고 화려해요. 예. 그래서 거기를 막 이렇게 밖에서 보다가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예. 막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 비 오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지붕으로 유명한 마차시 성당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부다성에서 보셨나요? 그 전반적으로 부다 지구 어느 곳을 봐도 부다페스트 전경을 구경하기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부의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어부의 요새요? 네, 이름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네. 중세 시대에 이제 어부들이 뭐 동업자 조직, 길드를 조성해서 살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예전에는 어시장도 열렸다고 하는데 예. 일단 여기서 바라보는 다뉴브 강과 시내 페스트 지역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 부다페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네. 아마 부다페스트의 중후한 그런 무게감 있는 지역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왕궁이 있고 부다성이 있고 겔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언덕 그리고 마차시 사원, 뭐 어부의 성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한 가지 하나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사랑하는 곳부터 가셨겠네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박피디님도 아마 처음으로 올라가신 게 겔레르트 언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닌가요? 저는 네. 어딜 가긴 갔는데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가이드랑 갔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패키지를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이랑 갈 때는 저도 즐깁니다. 왜냐면 제가 준비를 이제 저 혼자 갈 때는 당연히 혼자 준비하는 건 상관없는데 가족들이 함께 갈 때는 혼자 준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저 또한 예를 들어서 태국을 저 혼자 먼저 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어딜 갔다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하. 설명도 무지하게 많이 듣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예. 하나도 남지 않아요. 아하. 버스 시간 맞춰야 되거든. 네. 그리고 후딱 보고 후딱 빨리 네. 버스 타야 맞아요. 되고 또 뭐 이렇게 쇼핑 뭐 이런 거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베개 사러 가야 되고 뭐 아하, 쇼핑. 옷 사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혼행이나 아니면 자유여행이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았던 곳 아마 부다페스트를 찾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겔레르트 언덕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220m의 작은 언덕인데요. 거기에 옛성의 유적이라든가 또 거기서 페스트 지구를 바라보는 그 전망이 매우 아름답고요. 예. 또 하나 왜 중요하냐면 이 언덕에는 바로 헝가리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담아있는 시타델라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식민지 통치 시절에 독립운동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감시를 했던 요새였어요. 세계 2차 대전 때는 독일군의 요새로 또 포로 수용소로 각가지 점령당했던 그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새 벽에 보면 예. 총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 또 자유의 여신상 같은 것들이 크게 있는데 동상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요. 거기가 여기였군요. 어허. 그래서 그 헝가리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를 다 떠나서 그냥 보면 짠해요. 그냥 옛날의 그 모습, 옛날에 감시받던 그 시대 혹은 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버텨야 했던 그 아픈 어떤 방어의 지역들 뭐 이런 예.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볼 게 많죠. 일단 겔레르트 언덕은 그래서 가볼 필요가 그러니까 아픈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고 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다페스트가 거의 폐허되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커다란 갤러리로 요새 지역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폐허가 됐었던 거 뭐 다리고 뭐고 막 다 끊어졌던 그때 거의 그냥 뭐가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한 도시가 70% 정도 파손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네. 예,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헝가리인들의 의지 이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짠해요. 또 짠하다는 얘기를 또 하네. 아하. 네. 저는 여기 올라갈 때 있었던 레스토랑들이 어머. 좋았다 이런 기억이 나요. 네. 뭐 짠한 거 이런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뭐 맛있는 거 먹었나 보네요. 확실히 감성이 모자라. 같은 여행을 하고도 다른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망이 매우 좋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그 레스토랑도 의미가
어딘가 있죠. 근데 여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레스토랑이 있었던 데는 아마 왕궁 쪽으로 가서 있었을 거예요. 갤럭시 언덕에는 그런 레스토랑이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검증한다더니 네. 오히려 검증을 방해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는데 아마 성 쪽이었을 것 같고요. 예. 저도 너무나 아름다운 갤럭시 언덕에서 조금 더 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왕궁이 나옵니다. 부다 성에 있는 부다 왕궁인데 예. 13세기에 지어졌고요. 일단 이국면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성기 시절 빈과 함께 합스부르크 제국의 공동 수도였던 그 부다페스트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되죠. 그 이후에 또 공산주의 통치 시절에도 건물 대부분이 이 왕궁이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짓죠. 그래서 이게 다 복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실내 장식을 현대식으로 바꿨다고 하고 지금은 역사박물관, 국립박물관 또 국립도서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바로 아이리스의 촬영 장소기도 했어요. 드라마요? 예, 부다 왕궁이요. 예. 이걸 안 봤어. 예. 아이리스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병헌이 이제 아마 그때 북한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총격전이 있었던 예. 그게 이제 부다 왕궁. 아이리스 너무 오래됐죠 드라마가. 실은 저도 안 봐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하지만 그때 부다페스트가 살짝 떴어요. 여기가 왜냐면 드라마에 한번 나오면 여기가 어딘가 그쵸. 이렇게 하는데 예. 부다 왕궁이 지금 뭐 국립도서관이니 여러 가지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고 성 곳곳에서 또 공연도 많이 열려요. 예. 제가 갔던 날에 무슨 비어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름답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파티를 즐기는데 너무 낭만적이었고 그리고 밑에 레스토랑에서 이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니 동유럽 국가들이 맥주가 맛있기로 유명한데 헝가리도 맛있나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 기술이 원래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맥주라고 하면 체코 프라하에서 먹었던 벨벳 맥주가 전 최고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체코가 홉을 가공하는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요. 그리고 저는 부다페스트는 가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 가이드를 좀 많이 이용들 하세요라고 많이들 매번 얘기를 해요. 예. 뭐 혼자 가시더라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다페스트를 갈 때는 그냥 혼자 가고 싶었고 혼자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하게 보낸 시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멍하다라는 시간이 진짜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위기와 저의 경험으로는 그냥 가기 전에 읽었던 그냥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대한 내용들밖에 없었고 제일 큰 거는 글로리 선데이가 제일 커다란 임팩트였기 때문에 거기 나왔던 그 영화 장면과의 오버랩 그리고 또 부다페스트가 갖는 이 슬픈 역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꾸 느끼다 보니까 예. 멍 때렸던 시간들이 꽤 돼요. 헝가리까지 가서. 네.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직도 기억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이드를 통해서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면서 설명 들었던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들의 아픔과 또 지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좀 알고 가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다페스트는 그냥 짠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다페스트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가셨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짠한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부다페스트가 왜 매력적인가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예. 도나우 강변의 진주, 뭐 도나우 강의 장미, 동유럽의 파리 이런 찬사를 계속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 혹은 여러 정권으로부터 그 점령당했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특이하게도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이 원래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또 이질감, 역사적 배경 자체가 이 두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별개의 도시를 마치 두 나라를 그냥 한꺼번에 본다라는 느낌. 그래서 분위기도 부다 지역하고 페스트 지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부다는 왕궁이 있다. 네. 이제 왕족들이 살았던 곳 같은데
왕이 살았던 왕궁이 있고 또 유명한 요새 지역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 왕궁을 지키는 그리고 이 부다페스트 지역 자체를 지켜야 하는 그런 요새 그런 거 그리고 성당 뭐 전반적으로 역사적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다 지역이 사실 관광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페스트 지역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예. 그냥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부다 지역은 이 부다페스트의 역사라든가 그런 어떤